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르카 크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릴은 오르카로 만들어진 레디스 인터페이스의 메모리 저장소인데요. 레디스 인터페이스로 만든 이유는 기존에 만들어진 많은 레디스 클라이언트들을 이용해서 이 크릴에 붙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레디스의 그 컬렉션들과 레스프 프로토콜이 잘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것을 참조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현되어 있는 레디스의 같은 인터페이스를 오르카로 만들면은 메모리 효율성도 떨어지고 처리 속도도 떨어지는데요.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쪽 그 프로젝트 페이지에 써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중에 4번입니다. 사실 이 크릴은 나중에 만들게 될 웹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레디스로 했다면은 그 메모리 용량 1개 이상을 저장할 수 없는데 크릴에서는 스트림 컬렉션에 대해서 계속 저장을 하게 되면 가장 오래된 거를 레벨 DB로 옮겨가지고 디스크에 저장하는 기능이 추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웹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의 저장소로 쓰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그 외에도 오르카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장점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오르카 언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르카 입장에서는 이 크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때문에 스크립트를 실행을 한다고 하면 스크립트도 그 레디스의 루아 스크립트가 아니라 오르카 그 스크립트를 저장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그 스크립트는 뭐 별다른 API 없이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고요. 물론 API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그 오르카 언어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서 이 크릴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한 다음에 별도 스레드로 얘를 띄우면은 외부에서 이쪽 크릴로 레디스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은 이 본체 이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한 오르카 프로그램은 뭐 brpap 같은 걸로 외부에서 온 명령을 기다릴 수 있고 뭐 elfc로 리스트에 저장하면은 밖에 외부 클라이언트는 그 값을 brpap으로 기다릴 수 있겠죠. 그 소켓 통신을 대체하는 그 표준 인터페이스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오르카 언어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크릴을 추가로 클론을 받으시면은 이런 폴더하고 내용이 생기는데 포트를 지정해서 띄우고 띄우게 되면은 이 포트로 접속하게 되면은 레디스와 유사한 형태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제 구현되지 않은 명령어들은 현재 에러를 발생하게 되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실행하는 방법은 이 마지막에 있는 이미 올려져 있는 도커 이미지를 데몬으로 이 포트로 띄우게 실행을 하면은 좀 더 설치 과정 없이 바로 시험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프로젝트 폴더에 보면은 프로그램 말고 이제 테스트와 이그젬플이 있는데 테스트를 먼저 보면은 기본 API 테스트를 보면 이 지금 테스트 파일들은 파이썬으로 돼 있죠. 그 레디스 파이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실행하는 거고요.
이쪽 로컬의 6379 포트로 레디스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어서 뭐 getset 명령어, 스트링 명령어, 그 exist, 그리고 뭐 리스트 elfc, alfc, 뭐 index, elpab, alpha, range, 뭐 balpab, balpab 지원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 set과 ordered set, 해시, 그리고 스트림에 대한 동작도 기존 그 레디스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테스트 벡터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 뭐 성공 여부만 간단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벨 스크립트가 있고 크릴 스크립트가 따로 있습니다. 실제 이그젬플을 보면은 EX1, 이그젬플1은 기본 동작에 대해서 동일하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스크립트는 이제 오르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루아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오르카 스크립트를 보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장점으로 오르카 네이티브 메소드로 액세스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파이썬으로 파이레디스로 레디스 클라이언트를 하나 맺은 다음에 그 단순히 키1, 키2, 키3의 값을 이제 이 스크립트를 이밸류에이트 하는데 키1, 키2, 키3를 인자로 줘서 이 세 키의 값을 합친 값을 결과로 보여주는 예거든요. 보면은 지금 루아 스크립트가 아니라 오르카 스크립트죠. 키 리스트는 argv 0로 받고 이쪽 추가로 갈 수 있는 아규먼트는 argv 1으로 받는데요. 지금은 키 리스트만 받네요. 키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크릴 서버에 이 스트링이나 뭐 컬렉션들은 다 데이터 밑에 해시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키 이름으로 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밸류가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밸류를 지금 기본적으로 스트링으로 다 저장돼 있으니까 인티저로 형변환한 다음에 그 썸을 더해서 결과를 썸을 리턴하는 방식인데요. 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복잡한 예제인데요. 그 데이터 전체를 순회하면서 키 언더바로 되어 있는 값들의 뭐 총합과 평균과 그 민맥스 값을 분석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이 데이터, 이게 네이티브 자료 구조죠. 별도 API 콜을 통하지 않고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데, 이 스크립트 자체가 락을 걸고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레디스 인터페이스의 이벨 명령은요, 데이터 변경에 대한 걱정은 없이 순회할 수 있는 거고요. 먼저 이 전체에 대해서 키밸류로 이 맵을 순회를 하면서 키가 키 언더바로 시작을 하면은 밸류를 인티저로 변경을 하되, 이거는 지금 옵션 파라미터인데 변경이 안 되는 경우는 0으로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걸 지정을 안 하면 익셉션이 여기서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썸은 계속 더하고 맥스 민 조정한 다음에 카운트를 이제 하나씩 증가한 다음에 마지막에 에버리지 구해서 리스트로 바로 그냥 이렇게 리턴을 하죠.
전체 합은 몇이고 평균은 몇이고 민맥스 값이 어떤 거다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레디스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이벨샷 스크립트 명령을 통한 스크립트 실행인데요. 기본 동작 컨셉은 동일합니다. 그 루아 스크립트 대신에 오르카 스크립트를 사용한다는 거 외에는 똑같고요. 스크립트가 실행할 때 락을 걸고 스크립트가 끝나면은 락을 놓고서 종료되는 방식이 똑같은데, 해서 스크립트가 뭐 무거운 스크립트라든지 구현을 잘못해서 무한정 도는 스크립트가 있으면은 락을 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요청들을 블락시키잖아요. 때문에 레디스에서는 스크립트 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뭐 크릴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남블러킹 스크립트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존 인터페이스하고는 다르게 이 스크립트가 데몬으로 떠가지고 자기가 이 크릴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조회하는 순간에만 락을 잡았다가 풀고 뭐 계속 순회를 하면서 외부에 뭐 자료를 제공하거나 외부에서 자료를 요청받는, 계속 파라미터로 아니라 돌면서 자료를 받고 줄 수 있겠죠. 블락킹 연산 가지고요. 비알팝이나 뭐 스트림의 리드 그룹 같은 걸로 할 수 있는데요. 그 예로 한번 4번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 남블락킹 스크립트고, 먼저 동작을 한번 먼저 볼게요. 얘는 방금 봤던 이그젬플 3하고 똑같은데, 리절트 리스트로 블락킹 리드를 하는 거예요. 비알팝으로 그 타임스탬프 언제, 방금 전체 총합 평균 민 맥스가 어떤 거였다. 지금 데이터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는데, 무한정 돌면서 이걸 계속 리스트에 LFC를 하고 있고, 밖에 지금 파이썬 클라이언트는 비알팝으로 이걸 계속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무한 루프로 돌고 있는데 왜 끝났냐? 스탑을 실행했기 때문에 끝난 거고요. 여기서 3번까지만 비엘팝으로 읽고 스탑을 실행해서 잘 멈추는지까지가 이 4번 스크립트의 예인데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벨로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은 알아서 크릴 서버에서 스크립트 실행 전에 뮤텍스를 잡고 끝나면 뮤텍스를 놓잖아요. 근데 그것과 구분해서 스크립트 안에서 필요하면 뮤텍스를 잡게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약간 기존의 이벨 인터페이스를 쓰지를 않고 getset 명령어로, 특수 키를 사용한 getset 명령어로 이 non-blocking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getset을 사용한 이유는 getset이 이제 파라미터로 어떤 데이터를 그 서버로 보내고 그거의 결과값을 받는 가장 간단한 기존에 있던 API였기 때문에 기존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쓰기를 원하고 있었죠. 때문에 getset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프리픽스로 크릴 콜론 스크립트 콜론으로 돼 있으면 크릴의 스크립트에 대한 특별 명령이다. 이건 단순한 실제 getset 명령이 아니고 라는 걸 뜻하고요. 이 스크립트로서 새로 스크립트를 셋한다. 프린트 퍼섹 1초마다 그 평균 뭐 총합 뭐 민맥스를 출력하는 프린터 이 키로 이 스크립트를 저장을 하는 거고, 실행을 할 때는 스크립트의 런에 저장했을 때 이름을 주고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주면은 스레드 아이디가 옵니다. 논블럭킹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같은 스크립트를 여러 개를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행 상태는 이 명령어로 보고 정지할 때는 아까 얻은 스레드, 마치 스레드처럼 TID를 받아서 정지시킬 수 있고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스크립트를 보면은 이렇게 실행된 스크립트는 락을 잡지 않고 실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한데,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while 루프를 돌면서 이 데이터, 크릴의 데이터 뮤텍스를 걸면은 다른 애들이 접근을 못 하거든요. 이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작업을 하고 이제 1초 쉬고 또 작업하고 1초 쉬고 하는 식으로 무한정 도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오르카의 스코프 오브젝트라고 해서 어떤 오브젝트가 뜨고서 중괄호 시작과 중괄호 끝이 있으면은 마치 파이썬의 with하고 비슷하게 이 오브젝트에 사전 정의된 그 시작, 스타트, 엔드 그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자동으로 호출될 뿐더러 이 안에서 리턴을 하거나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스택 언인딩 되면서 닫는 거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락 유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이 안에서 익셉션이나 리턴이 있더라도 동작은 보면은 코드는 아까와 대동소이한데 데이터 뮤텍스를 걸고 나서 데이터를 순회하면서 키 언더바로 시작되는 키들에 대해서 값을 구해서 sum, min, max, count 구하고 average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result라는 값을 데이터에서 읽어왔는데 없으면은 리스트를 이제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어서 이 리절트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 집어넣을 값을 만드는 거죠. 타임스탬프 아까 봤었죠. 현재 타임스탬프 스트링하고 sum 평균 민맥스를 리스트로 배열로 만들어 가지고 이 리스트에 푸시백하고 지금 어떤 커넥션이 이 키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시그널 블럭으로 이 리절트를 기다리고 있는 커넥션들의 시그널을 날려주라고. 이건 이제 좀 로우 레벨로 접근한 실행이고요. 또는 API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크릴의 컬렉션 이름에 아까 레디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요청하는 레디스 API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이 다 있어요. 이 명령어를 그냥 직접 실행시키면은 지금은 elfc를 하는 거죠. 이 리절트에 이 밸류를 elfc를 하는데 이 API를 쓰면은 이 안에서 알아서 이 BLPAP으로 기다리고 있는 커넥션들에 대해서 시그널을 날려줍니다. 이거는 API를 통해서 구현한 거고, 얘는 로우 레벨로 이 API에서 하는 거를 투스텝으로 직접 실행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1초 쉬고 락을 풀고 이제 다른 요청들이 실행이 돼야 되니까 하고서 돌면서 계속 BLPAP에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쪽 파이썬 클라이언트는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3번까지 BLPAP으로 읽었죠. 그리고 나서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3번까지만 출력이 됐던 거고요. 그 결과가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4번 예제 같은 경우는 그 무한정 계속 돌잖아요. 이건 이제 이 크릴 서버에 무슨 스탯이나 뭐 분석을 주기적으로 할 거나 무슨 배치 작업을 할 때 이걸 데몬으로 이런 식으로 띄우고 외부로 값을 지금 리스트, 블락킹 리스트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금 보셨듯이 리스트를 통해서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무한정 돌면서 강제로 스탑하지 않고 외부와 그 리스트를 통해서 그레이스풀하게 내려가고 더 복잡한 어떤 동작을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5번 예제가 에코 서버 예제인데요. 동작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좀 너무 빨라가지고 했는데 보면 동작을 설명을 드리면 이 클라이언트가
ask라는 리스트에다가 hello 0, 지금 이 메시지 그대로 hello 1, hello 2, hello 3, hello 4를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크릴 서버가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스크립트가 이 ask를 받은 다음에 똑같은 내용 그대로 answer에다가 리스트 푸시를 하고, 이 클라이언트는 answer에서 blpub으로 답을 읽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블락킹 리스트라서 거의 지연 없이 슬립이 없었으니까 ask 하자마자 저쪽에서 기다리던 서버가 받아서 바로 answer에 집어넣으니까 방금 5개가 그냥 일시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에코 서버로 동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여기 강제로 스탑을 하지 않았죠. 그 ask에다가 메시지 퀴시라고 보내면은 이쪽에서 다 에코로 받은 거를 그대로 돌려주는데, 퀴실 때는 중단을 하게 스크립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에코 스크립트인데, 그 ask에 대한 요청이 오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뮤텍스를 걸고, 뭐 아예 이 데이터가 없다면 푸시가 안 된 거니까 그냥 컨티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일 리스트 사이즈가 0보다 크면 그 리스트의 첫 번째 거를 읽어서 읽어오고 팝프론트로 앞에 거 비우고요. 그 메시지가 퀴시면은 answer에 이제 by라고 보낸 다음에 그냥 이 스크립트를 끝내는 거죠. 여기서 끝내도 스코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뮤텍스는 풀려서 나가고요. 그리고 퀴시 아닌 경우에는 이게 상위 레벨 API였죠. elfc로 answer에 똑같은 내용 그대로 넣어주면은 시그널까지 날아갑니다. 대기하고 있는 brpub이나 blpub으로 기다리고 있는 커넥션에. 그리고 만일 사이즈가 0인 경우, 아직 데이터가 안 왔을 때 기다리는데 비지 웨이팅 하면은 성능에 자원의 낭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서 그렇다고 또 blpub이나 brpub을 하면 여기서 블러킹 되는 거잖아요. 락을 걸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위해서, 스크립트를 위해서 별도 API, 스크립트 웨이트 키라는 API를 ask 키에 대해서 기다리겠다고 하면 채널을 리턴해 줍니다. 이 채널은 고의 채널과 거의 유사한데요. 이러고서 이제 뮤텍스를 풀고 밖으로 풀어야죠. 그래야 다른 요청이 실행되니까. 풀고 나서 밖으로 오면은 채널이 이 경우 비어가지고 채널을 받아서 온 경우에는 이 채널에서 값이 오기를 보던가, 아니면은 뭐 시간만큼 기다려서 이제 없으면은 타임아웃을 찍던가, 아니면 채널에서 값을 받으면은 이제 밖에서 elfc나 rfc로 이 ask에다 아이템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제 다시 돌아서 다시 한번 아까 그 루틴을 실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데몬처럼 띄워서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죠. 외부에서 오는 요청에 대해서 퀴시나 어떤 명령어가 오면은 무슨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작업이나 특정 요청을 처리를 해서 응답 리스트나 스트림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데몬처럼 뜨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로직 박스처럼 돌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스크립트로 데몬처럼 돌면서 했는데, 여기 3번에 보이는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크리를 임포트하고 별도 스레드로 띄워서 처리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아까 처음 실행했던 run.orca인데, 이 크릴 실제 라이브러리는 크릴.orca 밑에 있고, run.orca는 얘를 임포트해서 서버를 실행시키는 별도 프로그램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유진 크릴을 한 다음에
아규먼트를 안 받으면 6379 디폴트 포트를 사용을 하고, 아규먼트를 받으면 해당 포트를 인티저로 변환한 다음에 메시지 하나 찍어주고 크릴.서버에 포트를 실행을 하는데요. 지금은 블락킹으로 실행을 했으니까 여기서 메인 프로그램은 여기서 멈추고 크릴 서버가 돌고 있는데, 이 API를 스레드로 하거나 오르카의 패러렐 콜로 실행을 하게 되면 메인 프로세스가 스레드가 여기서 블락되지 않고 내려오죠. 서버는 별도로 돌고 있으면서. 그러면 아까 스크립트에서 실행했던 것처럼 같은 스레드니까 이 크릴.데이터에 바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저장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뭐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하는 명령을 가공하는 작업을 바로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논블락킹 스크립트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스크립트로는 텍스트로 이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타입 체크, 문법 체크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복잡하게 만들기 힘든 상황인데, 어느 정도 더 스크립트 수준 이상의 어떤 동작을 원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구현해서 레디스의 컬렉션과 표준 인터페이스로 외부와 통신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 가공과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타임 시리즈 저장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립트와 마찬가지로 키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요. 일반 키인 경우는 레디스의 스트림 자료 구조로 가정을 해서 오르카의 맵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타임스탬프를 키로 하는 맵으로 저장을 하고, TS 콜론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타임 시리즈 DB, 길이가 계속 커질 수 있는 DB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최근 n개 값만 맵에 저장을 하고, 오래된 거는 레벨 리뷰로 옮겨서 저장하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얘는 간단하게 n개, 100개 저장하고 100개 다 읽어오는 예인데, 지금 보면 이 스트림의 아이디는 그 레디스에서 요구하는 스트링 규격으로 돼 있고요.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요청받고 결과를 줄 때 크릴에서 변경을 해주는 거고, 크릴 안의 자료는 이 타임스탬프를 플롯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오르카도 그 타임에 대한 타임스탬프는 사용하기 좋게 정수부는 초의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있고, 소수부는 그 밀리세컨드 이하 초 기준으로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저장이 돼 있고요. 때문에 스크립트나 별도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순회하면서 분석하는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타임 시리즈를 포함한 그 크릴에 대한 간략적인 개요였습니다. 현재 크릴은 스트림 제외하고는 레디스 1.0 수준의 API들, 가장 기본적인 API들이죠. API들만 제공하고 있고요. 제공하는 API는 코드의 핸들러를 보시면 이게 명령 테이블에 대한 처리 테이블인데, ordered set, string 이 정도 명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버전에 나왔던 추가 API들은 나중에 추가를 할 예정인데, 그것도 있지만 애초 크릴을 만들었던 목적 그대로 지금 크릴을 데이터 저장소로 쓰면서 얘를 활용하는 웹 모니터링 시스템이 쪽을 이제 집중해서 먼저 만들게 될 거고, 그게 결과물이 나오면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크릴 자체도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크릴의 내부 구조
하고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강좌를 만들까 합니다. 왜냐면 이걸 봄으로써 오르카 언어 구조하고 뭐 코드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뭐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뭐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